지금 국민의힘 공천 과정은 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제 김영한 충북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 경선에서 배제가 됐었는데 이거 취소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정 때문에 지금 새로운 공천관리위원장을 역시 이 충북지역 국회의원으로 장동혁 대표가 임명을 했는데 김영한 충북지사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밝혔는지 김영한 충북지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또 너무 어처구니 없는 불공정이 초래된다고 할 때는 무소속 출마는 당연히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대로 이번 선거에 나가지 않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께서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헤아려서 그런 법원의 판결에 좀 이렇게 의존해서 공선 경제 기회를 주고 그래서 마무리하면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한 지사 이야기 들어보면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났으니 법원 결정을 존중해서 나를 경선에다 다시 포함시켜서 경선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법원 결정에 대해서 그러면 판사가 와서 정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하시지 그러느냐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당의 주요 사건이 왜 이 재판부에만 배당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여러 정무적인 판단을 거친 당의 결정입니다. 급하게 공천과 전략 공천을 해야 될 경우에는 오전에만 추가 공모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처분 결정을 어떻게 우리 공천 과정에 녹여서 잘 마무리하고 후보의 경쟁력을 높일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처분 결정이 인용이 됐다고 해서 김영한 지사가 바로 또 이 경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공관위가 다시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공관위가 다시 들어서서 예.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주호영 의원이 지난번에 2016년인가요? 그때도 한번 컷오프 돼서 마찬가지로 일부 인용이 됐지만 네. 그때 다시 컷오프를 시켰던 그런 절차를 밟았거든요. 그리고 일단 국민의힘은 김영한 지사 이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경선에 복귀할지 말지 어떻게 될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사퇴하고 윤곽근 변호사 한 명밖에 안 남았어요. 특히 김영한 지사가 공천에서 배제가 되고 나서 추가 공모를 통해서 등록을 했던 김수민 전 의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당에서 김수민 전 의원은 이미 충북지사 후보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김수민 전 의원조차 법원 결정이 나왔으면 저는 후보 자격이 없네요. 사퇴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 절차의 문제에 있었으니까 당원 당규에 사흘 동안 추가 공모를 해야 되는데 하루만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존중하고 그렇다면 나는 자격을 상실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퇴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출신의 윤곽근 변호사만 예. 한 명 남아 있고 김영한 지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혼돈의 상황인데 이걸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발표가 된 이제 박덕흠 공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2기 공관위가 이 상황을 좀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태 의원,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충북지사 문제에 이어서 대구시장 공천 문제로 이게 이어지면서 파문이 일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했어요. 뭐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사퇴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법원이 또 이런 결정 나오고 박덕흠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됐다. 김영태 의원 첫 감은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예. 이거였습니다. 저희가 이번 선거에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론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공관위원장을 분리해 왔던 거거든요. 4년 전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은 전진석 전 의원이 하셨고 즉 국회의원 재보궐 공관위원장 윤상현 의원 예. 분리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정현 위원장이 두 개를 다 하겠다가 처음에 방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갑자기 어찌되었든 결과가 나오고 이정현 위원장이 사퇴했는데 이번에 박덕흠 의원님을 다시 모시면서 대표께서는 다시 지방선거 공관위는 박덕흠 의원께서 마무리를 하시고 국회의원 재보궐 공관위는 따로 꾸리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처음에 같이 가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다시 공관위를 따로 구성하겠다라는 의도는 저는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예. 왜 분리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예. 어찌되었던 저는 이 공천 관리의 책임은 결과적으로 공관위원장과 그 이상에 있는 대표께 갖고 있는데 당 전반적으로 이 지방선거 전국선거에 대한 공천 자체가 많은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이상했던 것이 이제 법원에서 판단한 건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예. 이런 문제도 대표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박덕흠 의원 공천관리위원장은 그 정도의 뭐 상징성, 리더십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태 의원도 고개가 끄덕여지던가요? 아니면 고개가 갸웃거려지던가요? 박덕흠 의원께서야 당내 의원들하고 관계도 굉장히 좋으시고 네.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중진으로서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지도부에 아쉬운 것이 이렇게 된 이상 사실 지방선거 공천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 공관위에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당으로 이양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가령 대구시장 같은 문제라든지 충북도지사에 대한 문제도 김영환 지사나 주호영 의원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를 그 지역에 있는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 유권자가 결정하게 하는 구조로 가야지 또다시 이것을 중앙에서 만지작만지작해서 어떤 결정을 해버리면 계속해서 논란이 양산될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제 기억에 과거에 어떤 이해충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탈당을 했다가 복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0년 예. 9월인가 그때 예. 이제 피감기관이 자기 가족 회사 소유 회사에 뭐 일을 했다, 받았다, 수주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해충돌 지적이 일어서 탈당을 했다가 아마 2022년 1월인가에 복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해서 그때 한번 당직도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하려다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한번 무산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관위원장 사실 어제 오후부터 지라시가 엄청 돌았습니다. 네. 흔한 말로. 그래서 뭐 경기도의 전 의원한테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 그리고 박덕흠 의원한테 제안이 갔는데 고사했다라는 얘기까지 돌았어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이모 의원한테도 갔다가 돌고 돌아서 오늘 아침에 이제 박덕흠 의원이 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부에 있어서 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건 아마 좀 열심히 현장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 뉴스쯤에 또 뒷얘기가 있으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요. 예. 공천관리위원장 하면은 통상적으로 명망 있거나 또 뭐 법조인이거나 개혁적인 성향의 또 중도 성향의 뭐 교수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데 뭐 때로는 이렇게 정치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당 상황에 따라서 달려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정현 위원장이 사퇴한 자리를 박덕흠 의원 사선의 박덕흠 의원이 그 위원장 자리를 맡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별도로 꾸리겠다라고 장동혁 대표는 이야기를 했다. 국민의힘 상황이 좀 혼란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의 이제 다선 의원들을 싹 펼쳐봤을 겁니다. 여러 이제 지역하고 국회의원들을 이제 쫙 펼쳐보면서 막상 찾으면 시킬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되고 왜 그러냐면 당내의 계파와 실질적으로 어떤 주도권 싸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한 줌 나와요. 그러면 괜찮은 사람은 없고. 이 지금 상태에서 외부에서 공관위원장을 수혈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선은 더 복잡한 함수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단일 선거 구도의 어떤 구도 설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공천관리위원장과 전략공천위원장을 하면서 외부 수혈도 하고 또 하나는
관리하면서 공천 관리하고 이 투트랙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지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워낙 복잡 다단하단 말이에요. 시구위원, 단체장 그렇죠. 이런 예. 것들을 하려면은 집안 살림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당내에 있는 인물들을 찾다 보면 그래도 당도 좀 알고 원만한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내 얘기를 잘 들어줄 사람을 1순위로 뽑았을 예. 거예요. 그렇다 보면 제가 봐도 박덕흠 의원이 맞았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공천관리위원장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선택했을 것 같고 또 하나 앞에 이제 언급을 해보면 네. 원래 이 전략공천이라든가 컷오프나 이런 것은 고도의 정치행위예요. 정당의 고도의 정치행위를 그 윤리위라든가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정당의 조직 기반이 없는 거거든요. 당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를 가지고 이제 법적인 영역으로 이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 행위 자체가 이미 제한돼 있다. 그래서 정당의 가장 큰 안 좋은 지금 행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예. 거죠. 사실 과거의 법원의 판결의 경향을 보면은 그 정치권, 정당의 자율성을 대단히 존중하고 인정하는 쪽이었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는 법원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스스로 규정한 규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유심히 보는 것 같아요. 그 오늘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는 그런 결정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가 된 주호영 의원도 역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 내지 않았습니까? 어제 오후에 대구에서 서울로 와서 장동혁 대표를 만났는데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기자들 앞에서 했을까요? 주호영 부회장님과 말씀 나눴고 주호영 부회장님께서는 대구 공천을 바로 잡아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숙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처분 내용에 따라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저는 당 지도부나 새로 구성될 공관위에서 가처분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 뭐 무소속 출마나 이런 말씀도 하셨는지. 제가요? 네. 뭐 그때 상황이 생기면 할 이야기니까. 이야기는 김영태 의원에게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대구시장에 나선 후보가 8명이었다가 지금 6명으로 줄여졌는데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경선에서 배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의원들의 반응은 어때요? 이게 대구시장에 주호영 의원 최다선 의원이고 뭐 지명도도 있고 그런데 주호영 의원이 탈락한 데 대해서 뭐 그럴 잘한 결정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의견이 많고 어제 공관위원장 사퇴한 것도 의원들이 뉴스를 보고 통해서 알았는데 마침 어제 의총 자리에서 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예. 도대체 이 당에서 공천을 어떻게 하고 하길래 공관위원장 사퇴를 두 번째 사퇴하신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왜 뉴스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오셔서 발언을 하셨는데 굉장히 강한 의지를 좀 갖고 계신 걸 느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겠지만 이 자리가 마지막 의원총회 참석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과거에 우리 당이 공천에 대한 잘못된 결정들을 본인께서 바로잡고 싶다. 이러한 뉘앙스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마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도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고 이런 것들이 박덕흠 공관위원장께서 중진 의원이시고 주호영 의원께서 포함돼서 경선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 지역 유권자가 선택하는 구조에 대해서 아마 박덕흠 의원도 동의하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잡혀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그 6명끼리 일단 1차 토론을 벌써 끝내놨는데 뒤늦게 주호영,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참여하게 되면은 그 두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근데 제가 어제 주호영 의원한테 들은 얘기는 그런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했다는 거예요.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두 사람만 일단 따로 토론 한번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제 방안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긴 했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게 여러 가지 전제가 있잖아요. 가처분 인용이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하신 부분이 주호영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확실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도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6명이 경선을 하고 있고 1차 토론까지 마친 상황에서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주호영 의원뿐만 아니라 이진숙 전 위원장 재심 신청을 했죠, 당에. 다 해서 8인 경선으로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어느 정도 뭐 알겠다라는 취지 동의를 했다는 건데요. 아마 오늘 내일 나올 겁니다. 국민의힘이 뭐 그러니까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네. 51부 여기서 지금 세 번째 가처분 결정. 김영환 충북지사 그 가처분 인용 그 담당했던 재판부랑 같은 재판부다. 다 같은 재판부.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나오면 저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당 입장에서 정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너무 법원이 좀 깊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반감을 갖는 부분은 한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 지금 이 정도 3번 정도 됐으면 1번, 2번, 3번 됐으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먼저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 사무가 이 정도 됐다라면 이 부분에서 사과하고 이걸 바로잡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진짜 주호영 의원이 그 요청한 8인 경선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면 오늘 바로 결정을 해야죠. 오늘 바로 결정하고 가처분을 기각시켜 버려서 당이 이 상황을 결정해 나가는 그런 모양을 취하는 게 기자가 보기에는 예. 그게 더 맞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이제 언급을 좀 하면은 예. 대구시장 선거에 이제 주호영 부의장이라든가 여러 이제 행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걸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수가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국민의힘이 왜 무너졌느냐. 예. 결국 윤석열 정권이 검찰 정권, 장기 집권을 모색했던 쿠데타까지 일으켰는데 그러면 그걸 동조했던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의원들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과 함께 보수가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면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과거 같으면 내가 정계 은퇴를 하거나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물꼬를 터주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생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가장 혜택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윤석열 정권 무너지고 보수 무너지니까 나는 살아야겠다. 대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선거가 물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다선 의원들 정계 은퇴 선언하고 내가 공천관리위원 하면서 물꼬를 터주고 만들어주고 후배들에게 이렇게 가야 돼만 살아나는 것이지 이렇게 자기들만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거 보수는 무너져도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서 어떻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서부터 이미 상당히 어려움에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박성준 의원은 또 근본적인 문제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국민의힘 지금 상황이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누군가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다면 누군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하게 됐는지 설명이 있었습니까? 사무총장께서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뭐 많은 의원들이 흡족해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조금 전 최선호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쯤 되면 윤리위가 가처분 인용된 것도 그렇고 공관위가 가처분 인용된 것도 그렇고 당 대표께서 당원들과 국민들께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이 4.3 저희 희생자 추념일인데 그에 앞서서 월화 제주 출장을 갔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도지사 우리 당 후보하고 도의원 우리 후보들하고 또 도당 관계자들하고 자리를 가졌는데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이분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대표가 제주도를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물론 4.3 정부 행사기 때문에 오셔야 되는데 오시면 이 후보들이 의전상 대표 옆에 쓰셔야 되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대표가 떠났을 때 이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이 후보들 입장에서 너무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도 또 4.3 유족분들한테 환영도 못 받으실 거고 또 왔다가 혹시나 4.3과 관련돼서 또 잘못된 발언을 하실까 봐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을 우리 후보들이 하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들으면서 정말 국민의힘이 심각하고 이 후보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이런 당에 대한 원망과 또 아쉬움, 건설적 비판들이 당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 구조가 굉장히 아쉽다. 정말 뭐 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수의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당내에서 문제 없습니까? 그러면 많은 의원들께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당직자들은 실무적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 대표가 어디 간다면 일정도 잡아야 되고 장소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많은 지역에서 그 일정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 강성 지지층도 있지만 아마 많은 또 보수 유권자분들은 장 대표에 대한
아쉬움과 비판이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직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어려운 상황을 과연 어떻게 또 돌파해 나갈지 그 부분도 뭐 제1야당의 대표로서 또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몫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여기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저도 기자라서 그런지 여론조사가 새롭게 보도가 되면 눈길이 가장 먼저 가더라고요. 동아일보가 의뢰하고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입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 대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 이렇게 붙으면 42.6 대 28. 정원호 후보가 42.6, 오세훈 후보가 28. 그리고 박주민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의 오세훈 시장 이렇게 붙으면 39.6 대 28.2. 둘 다 민주당 후보들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기는 하는데 격차는 정원호 후보일 경우에 조금 더 크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조사는 3월 29일, 30일 이틀 동안 실시가 됐고요. 무선 전화 면접 10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동아일보가 또 하나 가상 대결을 한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도 보면은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의 박형준 시장 이렇게 붙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전재수 의원이 43.7, 박형준 시장이 27.1, 그리고 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이렇게 대결할 경우에는 전재수 45.3, 주진우 25.5, 격차가 박형준 시장이 조금 더 격차는 좁다. 그런데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서 상당히 큰 격차로 전재수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사 역시 같은 곳에서 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박성준 의원은 이 여론조사 결과 지금 대개의 여론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세를 읽는 건데 대부분 보통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1순위가 뭐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보된 상태에서 정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이 연동이 된다 연동이 이거죠?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후보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각 당에서는 가장 좋고 유력한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는데 그 선결 조건 중에 하나가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론의 분위기, 선거의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초기에 이르는 선거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뒷받침을 해주고 정당 지지율 면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래 비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국민들이 봤을 때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추세는 어느 정도 저는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재수 의원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통일교측으로부터 뭐 금품을 받았다. 그런데 수사는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뭐 경쟁하는 쪽이나 다른 쪽에서는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여론의 지지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만큼 이제 후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러 네거티브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부산 지역민들의 민심은 뭐냐?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든가 그 현직 시장이 잘 해왔느냐? 그러면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미래 비전이라든가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산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부산이 그동안에 산업화했을 때는 전진기지로서 어마어마한 성장도 하고 인구도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축소가 되고 경제적인 퇴보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변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여론 지형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전재수 의원이 그래서 아마 최선호 의원 1차 공모 때는 신청을 안 했죠. 그래서 아마 부산시장을 추가 공모 받지 않았습니까? 당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경선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조사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 안정론을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견제론을 지지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돼야 된다고 보시냐, 야당 후보가 돼야 된다고 보시냐. 이 질문에 대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당 당선이 47.2, 야당 당선이 29.3이었거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당 후보 지지가 42.1, 야당 후보 지지가 33.3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산에서는 전재수 의원 좀 대세론 형태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여당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거의 지금 전재수 의원 답변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예. 반면에 그 야당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견제론에 동의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 여론조사 할 때 박형준, 주진우라는 이름 개인에 대한 지지로는 그렇게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당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47%인데, 근데 반면에 아까 보신 표에서 두 후보가 받은 지지표는 40% 약간 넘거나 30%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흡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 이건 아마 후보가 아직 경선 중인 영향도 좀 있을 테고, 판이 좀 양쪽이 1대1 구도가 형성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이제 무당층도 자기 입장을 정하면서 조금 더 판세가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렸고요.